자, 그러면 앞에 1페이지에 1대1로서 비교해서 알아둬야 되는 거. 거의 세 번째 칸에 보면 104조에 무경험 나와 있죠. 예, 그래서 무경험이란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것이지 특정 영역에 있어서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와 있고요. 바로 그 밑에 칸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인데 무효행위의 추인은 안 되지만 우측에 무효행위의 전환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107조에서 진의의 의미 생각이지 바람이 아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측에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제3자 이 부분은 자세히 설명을 안 했으니까 뭐만 의식을 해두시냐면요. 허위 표시에서도 아까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었죠. 네, 거기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하는데 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하는데 나중에 해제를 공부하게 되면 해제에서도 제3자가 나옵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는 같은가 다른가만 확인해 보십시오. 같습니까? 다릅니까? 플러스가 있어야 되죠. 해제에서는. 되셨나요? 네, 그래서 다르다. 그 지금 그냥 의식만 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그 밑에 109조 해가지고요. 법률에 관한 착오 또는 법률의 착오. 이게 뭐냐면 양도세 부과 여부에 관한 착오. 양도세 사건이니까 착오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옆에 법령상의 제한 해가지고 가로에가 뭐라고 됐나요? 벽돌공장. 그러니까 문제 자체에서는 벽돌공장이라는 단어가 안 보인다. 그냥 법령상의 제한이라고 나와 있다. 그때는 착오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109조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 우리가 공부를 안 했습니다. 안 했으니까 여기까지만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기셔가지고 수정을 하나를 해 주십시오. 중간 정도에 보면 거절 X, 거절 O 극한 찾으셨나요? 예. 그러면 거절 X의 왼쪽에 보면 계약갱신 요구 거절 여부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인데 거기를 수정하려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밑에가 5년 초과 금지라고 되어 있죠. 네, 그걸 10년으로 일단 바꿔 놔 주십시오. 10년으로. 예.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거기 5년 초과 금지를 10년으로 일단 바꿔두십시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지금 앞에는 2019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작년 자료입니다. 작년 자료. 그리고 중반기 정도 되면 요거 2019년짜리 업데이트 해가지고 다시 나눠 드릴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우측에 가셔가지고 바로 우측 3페이지 우측에 하나 3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스코어 2대1 해가지고요. 104조 아까 공본 경무대 했었죠.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우측에 공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 다음에 방금 여기 위에 대리인 기준 해가지고 적극 가담 여부도 이렇게 적어져 있죠. 예, 근데 여기는 아직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시험에서는 자주 나왔고요. 나중에 확인하면 됩니다. 다음에 107조 진위 아닌 의사표시 2대1로 해가지고 위에 해당 여부 다음 아래에 적용 범위 나와 있죠. 해당 여부부터 보면 강박에 의한 증여 의사가 있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비진위 표시가 아니다. 다음 채무 명의되어 대출 명의되어 채무 부담의 진의가 있다. 그러니까 비진위 표시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측에 사직서 판례라고 돼가지고요. 사직서 판례는 그때그때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나와야 되냐면 지시, 강요, 일괄사표 이런 단어가 나와가지고 사직의사가 없다는 게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 적용 범위 2대1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적용된다. 이걸 우리가 편히 가라. 이것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했고요. 채무 면제.
그 다음에 대리권 남용. 요거는 우리가 공부는 안 했고 그냥 시험에 5번 나왔다라고만 이야기를 했고 바로 우측에 보시면 신공소니까 공법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공무원은 앙탈 금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중과실. 차고 취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서 조금 이따 볼 겁니다. 차고 취소가 안 되는 사건은 2개가 있습니다. 개인적 토지거래 사건하고 공장 경영자 사건하고. 일단 공장자 나왔으니까 차고 취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 개인적 토지거래 사건. 일단 제목만 보십시오. 창신상의 사건은 왜 중대한 과실은 없다고 그랬나요? 중개사를 통했으니까. 그럼 이 제목에서 보는 것은 중개사를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한다는 겁니다. 그때는 가서 확인을 해야 될 최소한의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확인을 안 했다면 중대한 과실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우측에 그런데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차고 취소가 되는 아주 중요한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그게 뭐였느냐? 상대방이 차고를 알고 이용한 경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오늘 일단 했던 부분은 여기가 해당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 네, 그래서 지금 방금 봤지만 안 배운 부분은 보면 이게 암호 같기도 하고 무슨 말인지 헷갈리지만 이거 공부가 되고 봐보는 부분은요 전부 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알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수시로 참고하셔가지고 강의 때 직접 이렇게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활용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56페이지 56페이지 중간에 판례 박스 있고 표가 나와가지고 위쪽은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 판례, 아래는 중대한 과실이 부정된 판례. 부정된 판례는 시험에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 판례 1번이 공장 경영자 사건, 2번이 개인적 토지거래 사건. 1번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토지 위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지를 관할관청에 알아보지 않았다. 전화 한 통 안 때렸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중대한 과실이 있다라고 했고요. 다음 2번 개인적 토지거래 사건. 공인된 중개사나 신뢰성 있는 중개기관을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토지거래를 한다. 그럴 때는요.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임야도라든지 대장,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여야 할, 판례에 뭐라고 적어졌냐면 확인하여야 할 최소한의 주의 의무가 있다. 이건 지금 판례의 직접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확인하지 않았으면 최소한의 주의 의무도 하지 않았으니까 중대한 과실이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으니까 차고 취소가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 부정에서는요. 2번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다른 점포를 매매 목적물로 잘못 소개하여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 매수인에게 중대한 과실은 없다. 무슨 사건입니까? 창신상의 사건.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 봐두시면 됩니다. 그랬고요. 이제 우측에 그 타 제도와의 관계가 나와 있는데 양가로 1번에 착오와 해제, 요거는 우리가 해제 후에 착오 취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착오와 사기의 경합이라고 나와 있죠. 착오와 사기의 경합. 네, 그 말은 두 번째 줄에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기를 주장할 수도 있고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고 이게 바로 경합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되셨죠? 일단 경합이라는 의미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그 정도 감만 잡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화해 계약이라는 것은 저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모의고사에서는 혹시 나올 수 있을지언정 시험에서는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착오와 하자담보 책임 요것도 판례 사안이 아니어가지고요.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시험에 안 나오니까 우리가 했던 것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셔가지고요. 이제 하자 있는 의사표시가 나왔습니다. 하자 있는 의사표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문이 나와 있죠. 그래서 110조 사기 강박이한 의사표시 1항 사기나 강박이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근데 1항은 조문이 깔끔한데요. 2항은 조문이 한 4~5배로 늘어납니다. 지금 내용은 안 읽어봤지만 눈으로 확인되죠. 네, 그래서 1항은요. 1항은 누가 사기를 친 거냐면 상대방이 사기를 친 겁니다. 상대방이. 그 다음에 110조 2항은요. 제3자가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의 사기 강박입니다. 이렇게 먼저 확인을 해 두십시오. 상대방이 사기친 건 조문이 깔끔하다. 그냥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근데 제3자가 사기를 쳤을 때는 조문이 복잡해진다. 일단 제3자 사기는 다음 순환에 하는데 조문을 한번 읽어는 보겠습니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뒤집으면 선이 무과실이면 취소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상대방이 보호할 필요가 없으면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어서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취소할 수 없다라고 적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159페이지 우측에 가셔가지고요. 의의를 1번, 2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8페이지 법률행위는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하죠. 법률 규정은 법에 따라서고. 그런데 자유롭게 행해져야 할 의사표시가 타인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고 그에 기초하여 행해진 의사표시를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한다. 그럴 때 사기 또는 강박이한 의사표시가 이에 속한다. 우측에 가셔가지고 이는 사기 강박은 의사와 표시는 여기 다시 한번 기억 일치하지만 이 말이 의사가 있다는 겁니다. 일치하지만 타인의 위법한 간섭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행해졌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결국 양가로 3번 110조는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거기까지만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박스에 나와 있는 판례는 나중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나와 있는데 일단 한 가지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 요건에서 양가로 1번에 기망행위라고 나와 있죠. 네, 기망행위란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지 하는 등으로 표의자로 하여금 다른 관념을 야기하게 하거나 이미 착오에 빠져 있는 자에게 이를 강화, 유지하게 하는 적극, 소극의 행위를 말한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기망행위란 표의자로 하여금 그릇된 관념을 가지게 하거나 이를 강화 또는 유지하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라고 해가지고 그대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 부분 그릇된 관념을 가지게 하거나 강화, 유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 정도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110조는요.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요걸 개념 정의를 하려면 먼저 사기가 뭔가, 강박이 뭔가가 개념 정의가 되어야 되겠죠. 사기라는 것은 타인을 기망을 해가지고요. 착오에 빠뜨리는 것.
착오에 빠뜨리는 거, 요게 사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타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서 한 의사표시, 요게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겠죠. 됐나요? 여기까지가 사기. 그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니까.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저희 교재에 나와 있는 거하고 약간 설명 방식이 다릅니다. 설명 방식이 다르다. 개념 정의도 좀 다르고요. 개념 정의도. 그 다음에 강박은요, 위협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위협을 하는 거냐면 해악을 가하겠다고. 가령 국가한테 재산 바쳐라. 안 바치면 묻어버리겠다. 보내버리겠다. 라고 해가지고요, 해악을 가하겠다고 위협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해악의 고지. 그래서 요게 있어야 강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악을 가하겠다고 위협을 해가지고요, 상대방을 공포심에 빠뜨리는 행위, 요게 강박입니다. 그러면 타인의 강박에 의해서 결국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요게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중요한 단어를 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사기에 해당하려면요,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되냐면 고의로, 그 다음에 고의로 해악을 가하겠다고 위협하여, 전부 다 고의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고의로. 그 다음, 그러니까 결국 사기라는 것은요, 고의로 타인을 기망을 해가지고요, 착오에 빠뜨리는, 여기가 중요합니다. 위법행위입니다. 위법행위. 강박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의로 해악을 가하겠다고 위협하여 공포심에 빠뜨리는 위법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험과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 이제 보시게 되면 전부 다 기망행위의 위법성, 강박행위의 위법성, 이런 단어가 나온다라는 거, 그걸 봐두시면 되겠고. 다음, 고의와 관련돼 가지고 그냥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됐던 건 그냥 간단한 겁니다. 고의로 기망행위를 해야 되니까 과실로 사기친다라는 건 단어 자체가 없는 겁니다. 단어 자체가. 예를 들어서 자, 신문 기자가 과실로 오보를 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요, 그 기자한테 사기꾼아라고 부를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과실 있는 기망행위다, 이런 단어는 있지 않다. 이거는 이 정도만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들은요, 사기도 마찬가지고 강박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어떻습니까? 위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분양 광고가 떴습니다. 근데 보니까 전철역에서 도보로 3분. 그거 걸어가면 3분에 걸어갈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뛰어도 3분이 안 됩니다. 실제로 걸으면 어떻습니까? 15분 걸립니다. 자, 그러면 아까 기망행위라는 게 뭐라냐면 표의자로 하여금요, 그릇된 관념을 가지게 하거나 이를 일체 유지하게 하려는 행위. 그러면 도보로 3분 해가지고요, 분양계약 하는 사람에게 그릇된 관념을 가지게 했죠.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사기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왜 그렇습니까?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되셨나요? 그래서 핵심 요건이 바로 위법성입니다. 위법성. 자, 강박과 관련해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갑하고 을이 부부입니다. 이게 남편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아내입니다. 근데 병이라는 작자가 있었는데, 요 병이요, 지역사회의 유지입니다. 그러면 어디 광역시 약사의 회장.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요 병하고 을이 뭐랬냐면 간통을 한 겁니다. 간통. 그러니까 갑이요, 병한테 나 너 고소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라고 했다. 그러면 요 병인 아내는요, 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기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속아서 의사표시한 거고, 여기는 쫄아서.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요 갑이라는 애는 병한테요,
병한테 해약을 고지해서 위협했죠. 고소하겠다는 말이 어떻습니까? 감옥에 쳐넣겠다는 거죠. 그럼 얘는 쫄았습니까? 쫄았죠. 쫄았죠. 쫄아가지고 요 간통에 대한 손해배상 합의를 한 겁니다. 한 20년 정도 됐는데 한 1억 5천 정도의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강박을 이유로 이 손해배상 합의를 취소하겠다. 여기서도 강박이 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위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위법할까요? 안 할까요? 원칙적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은 원칙적으로 어떻습니까?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 그러니까 위법하다, 위법하지 않다? 아유, 가서 그냥 쳐 죽이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인 거죠. 고소하겠다. 이거는 요 갑으로서는 정당한 권리 행사죠. 정당한 권리 행사. 그러니까 위법합니까? 안 합니까? 위법하지 않다. 위법하지 않다. 그래서 결국 사기라 강박이 되기 위해서 핵심 요건은 위법이 되는 겁니다. 위법. 좀 이따 위법과 관련된 판례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기쳤다. 그리고 기망행위를 했다. 이거는요, 뭔가 뭐 말로 한다라든지 글로 한다라든지 적극적인 액션을 통해서 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작위라고 합니다. 작위.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 그거를 부작위라고 합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는 거 있을 수 있나요?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네,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그게 우리 세월호 사건 때 그 선장에게 적용될 죄, 그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 다음 주로 형법 교수님들이 교과서를 보게 되면 주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예로 들어놓은 게 뭐냐면 유와 젖먹이 아이가 있었다. 그런데 엄마가 젖을 안 먹였다. 그리고 그 애가 굶어서 죽었다 라고 됐을 때 엄마는 아무것도 안 했죠. 그러나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기망도 마찬가지죠. 기망도 주로 적극적인 어떤 액션, 이걸로 사기를 치겠지만 침묵 또는 묵비, 아무것도 안 한 거죠. 그러면 단순한 침묵은 원칙적으로는 사기가 아니겠지만 이것도 어떻습니까? 사기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떨 때 사기가 될 수가 있느냐? 설명 의무 또는 고지 의무.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입 꾹 다물고 가만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될 수 있다? 사기 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그래가지고 우리 시험에 출제가 직접적으로 된 거, 간접적으로 된 거, 이거는 아파트 분양자. 그냥 우리가 상식으로 판단해 보면 됩니다. 자, 그 분양하려고 하는데요. 그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 알려줄 의무가 있다? 있다. 그런데도 알려주지 않았다면 이건 어떻습니까? 이 침묵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그래서 분양자가 공동묘지, 요 사안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 예정인 사실인데 그거를 알려주지 않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건설 예정, 요 사실은 결국에는 고지 의무가 있다? 있는데도 묵비했다면 이건 어떻습니까?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에 대비해 가지고요, 뭐 하는 겁니까? 교환계약. 교환계약의 일방 당사자가요, 이 목적물에 시가를 묵비, 침묵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기망행위에 해당할까? 고지 의무가 있을까? 자주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지가 다 알아서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매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매매계약 체결할 때요, 매도인이요, 야, 내 이 목적물은 시가가 얼마야 하고 알려줄 의무가 있나요? 알려주나요? 안 알려주죠. 지가 알아서 판단하는 겁니다. 지가 알아서 판단한다. 그러니까 교환계약에서 시가를 묵비하였다. 요거는 기망이다, 아니다? 기망이 아니다.
기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주 나왔습니다. 그럼 얘들이 아주 간단한 거지만 다시 반복해서 출제가 되게 되면 결국 고지 의무가 있다 없다, 설명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설명 의무가 없다.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요, 갑이 지 목적물, 여기에 시가가 1억인데요. 1억 5천으로 높은 가액, 허위로 고지했다. 그거 기망일까요? 아닐까요? 이것도 기망이 아닙니다. 그래서 허위 고지도 기망이 아니다라고 판례가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판례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교환계약의 본질은요. 가령 A의 물건이 시가가 2억이고 자기께 시가가 1억이라면 이게 본질이 이익을 추구하는 거니까 어차피 남기려고 하는 거죠. 자기 것은 높이고 상대방 것은 깎아 내려가가지고 바꿔치기 하는 거. 이것 자체가 교환계약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허위로 고지했다 하더라도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요. 강박과 관련해가지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0조 사기 강박에 한한 의사표시는요.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의사결정의 자유. 그럴 때 의사결정의 자유. 지금 이제 강박에 대한 설명입니다. 의사결정의 자유. 얘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고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 이제 판례가 쓰는 표현은 아니지만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됐다. 이거를 상대적 강박이라고 하고요. 다음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었다. 이거를 절대적 강박이다. 학자들이 쓰는 표현입니다. 또는 절대적 폭력이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강박은 어떻습니까?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처럼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됐다. 제한되는 정도에 고쳤다. 그냥 쫄았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요거를 우리가 의사의 하자라고 합니다. 일치, 불일치. 의사의 하자는 일치. 정의 의사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있다, 이거는. 그런데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이 되어버리면은요, 이거는 박탈됐으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래서 요거는 의사의 흠결. 흠결은 결여. 그러니까 요거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절대적 강박. 자, 국가가요, 증여계약상을 딱 던지고, 그 다음에 이쪽은 총, 이쪽은 칼. 그래서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면 결국에는요, 껍데기만 있는 거였어요. 사인만. 그래서 요 부분을 해결을 하는 게 우리 민법 110조. 그래서 거기서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일단은 유효하다는 거죠. 여기 확인됐나요? 취소할 수 있다는 일단은 유효. 그런데 의사결정을 자기가 완전히 박탈되는 정도까지 되어버리면 이때는 조문에서 규정하는 게 아니라 판례에서 이때는 일단 유효한 게 아니라 아예 애초부터 효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의사결정의 자유를 굳이 숫자로 나타내가지고요. 0%부터 100%라고 해본다면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됐으니까 이때는 어떻습니까? 아예 없죠. 그러니까 흠결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제한되는 정도에 그칠 때에는요. 5%가 됐을지 알 수는 없습니다. 10%가 됐을지. 의사결정의 자유가 있기는 있다. 요건 있기는 있다? 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의사형성의 자유에 기해가지고 증여한다고 했다. 그게 뭡니까? 강박에 의한 증여. 증여의사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강박에서는 요 판례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요. 강박행위의 위법성 요 부분이 두 개의 판례가 전부 다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위법한가 아닌가는요. 위법한가 아닌가는 어떤 식으로 살피냐면 목적, 수단 요거를 전체적으로 살핍니다.
자, 목적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 수단이 부당하다, 부적당하다. 그러면 위법하다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어느 하나에만 안 좋은 단어가 붙어도 전체적으로 살피니까 전체적으로. 그래서 위법하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뒤집어서 수단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가령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 또는 부정한 이익에 취득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또 안 좋은 단어가 붙어 있죠.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살피기 때문에 위법하다. 위법하다. 요 결론이 나온다. 좀 이따 판례 부분을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9페이지에 아까 요건에서 양가로 1번 기망행위 나와 있고요. 1번 읽어봤고, 그 다음에 2번 경우에 따라서는 침묵도 기망행위가 된다. 바로 그 밑에 고지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않음으로써 표의자에게 실제와 다른 관념을 야기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침묵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 판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판례, 그래서 판례의 밑에서 한 두세 번째 줄에 보시면 끝에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 어떤 단어 보입니까? 공동묘지 보이죠? 네, 그거 고지 의무가 있다. 넘어가셔가지고요. 기망행위를 부정한 사례 1번 교환계약 나와 있고요. 교환계약을 체결하는 일방 당사자가 자기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뒤에까지 같이 혹은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하였다. 줄이면 허위고지, 묵비, 허위고지. 애들은 기망이 아니다. 사기가 아니다 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이것도 기출입니다. 그냥 기출이라고만 해두시고요. 나중에 기출 지문으로 보시는 게 더 낫습니다. 그 밑에 양가로 2번에 사기자에게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2단계의 고의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이처럼 동그라미에서 여기 기망해가지고 착오에 빠뜨리는 고의, 착오에 빠져서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이라는 것을 2단계의 고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학자에 따라서는요 3단의 고의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니 중요한 것은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 거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위법성, 위법하여야 한다. 위법하여야 한다. 네,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랬고 직접적인 판례는 지금 생략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그 판례 그냥 우리 같이 보면 되는 간단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 상품의 선전 광고에는 다소의 허위나 과장은 수반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거는 기망이 아니라 그냥 상술입니다. 상술. 그러나 이제 거래상의 중요한 사실에 관해서요 이거를 신의성실에 반해가지고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 고지했다. 이때는 어떻습니까?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구체적 중요한 사실. 네, 그래서 그 정도 감만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강박이한 의사표시 나와 있고요. 우측에 가셔가지고 요건에 강박행위 나와 있는데 1번에 우리 이제 그 기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강박행위란 해악을 가하겠다는 것을 고지해야 됩니다.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어떤 질문이 나왔냐면 해악의 고지는 없이요. 단순히 각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강박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 확인을 해 두시면 바로 나와 있네요. 자, 이번에 밑에 강박이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하므로 각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것은 해악의 고지라고 볼 수가 없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해악의 고지 없이
각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기만 했다. 그러면 강박이 아니다 라고 출제가 되었습니다. 3번 절대적 강박.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표시자로 하여금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져 단지 법률행위의 외형만 만들어진 것에 불과한 정도인 경우, 가로에가 절대적 강박이라고 적어져 있죠. 이거는 취소할 수 있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일단 요요한 게 아니라 아예 효력이 없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양가로 2번 판례 여러분이 읽어봐 주시면 되겠고요. 양가로 3번에 위법성 나와 있습니다. 아까 약사회 회장 사건, 일반적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은 그것이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때에는 정당한 권리 행사가 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가 없다. 그러나 부정한 이익의 취득 밑줄 목적 동그라미. 그래서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강박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다음,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행위나 수단 동그라미 부당 밑줄. 그러게 되면 위법성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이것도 기출이고요. 결론적으로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했다라고 한다라면 고소 고발도 어떻습니까? 위법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래 판례가 좀 더 최근 판례인데 이 판례는 쭉 읽어가면서 동그라미 밑줄, 동그라미 밑줄, 동그라미 밑줄 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판례의 두 번째 줄 끝에 여기서 어떤 해악을 고지하는 강박행위가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강박행위 당시의 거래관념과 재반 사정에 비추어 해악의 고지로서 추구하는 이익 동그라미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밑줄, 강박의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 동그라미 법질서의 위배 여기 밑줄, 또는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서 추구하는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 동그라미 부적당한 경우. 그러면 이때에는 위법성이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된다. 인정된다. 그랬고 거기 마지막 부분이 우리 기출에 나온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 봐두시면 되겠고요. 다음 62페이지 상단에 효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상대방의 사기 강박, 아까 상대방의 사기 강박 제3자의 사기 강박으로 나눴죠. 그래서 상대방의 사기 강박, 표의자의 상대방이 사기 강박을 한 때에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취소할 수 있다니까 사기 강박이 한 의사표시라도 취소하기 전까지는 일단 요요한 것으로 다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취행소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밑에 제3자의 사기 강박 요거 나중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세 번째 줄 역시 의사표시 규정이니까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다. 따라서 사기 강박이 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그 취소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취소로서라는 말은 취소해서 무효가 됐을 때 취소로 인한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측에 양가로 2번, 양가로 3번 지금 안 보셔도 되겠고요. 적용 범위 나와 있죠. 찾으셨나요? 네. 적용 범위 나오면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신공소, 신분행위, 공법행위, 소송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판례가 있으면 그 판례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판례는 어디에 있냐면 소송행위에 있습니다. 소송행위. 자, 잠깐만 여기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자, 만약 여러분이요 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걸 알고요 제가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요 위협하고 협박합니다. 묻어버리겠다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쫄았습니다. 그래서 소를 제기해놨다가 그 소를 취하해버린 겁니다. 지금 여기서 소송행위가 판례에서 하는 소취하한 겁니다. 그러면 그 소취하 행위를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겠는가?
방금 소송행위에는 의사표시 규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만약에 적용이 된다라면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적용이 안 된다니까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아까 공무원은 앙탈 금지 사직서 내버리면 그냥 그걸로 끝났죠. 소취하해버리면 이것도 그대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강박을 이유로는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에는 특별한 규정,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이 없다. 따라서 소송행위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 그리고 가로에가 예 해가지고 소취하행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봐두시면 되고 양가로 2번, 양가로 3번 이런 건 필요가 없고요. 필요가 없고 다음에 그 밑에 5번에 타 제도와의 관계 여기 양가로 1번에 사기와 착오는요. 아까도 잠깐 나왔었습니다. 착오에서 나왔었습니다. 착오에서.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냐면요. 여러분, 그 경찰서 이렇게 옆에 보면은요. 이런 거 보신 적 있나요? 현상 수배범. 현상 수배범. 예. 네. 그래가지고요. 거기가 두 종류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위쪽에는 누가 있습니까? 어떤 놈들이? 살인 등 아주 흉악범들, 흉악범. 아래쪽은 주로 누가 있습니까? 사기꾼들. 그런데 보통 사기꾼들이 아니라 고수들이 있습니다. 고수들. 특정경제 가중처벌법 이런 것들. 사기의 고수들. 유심히 한번 보신 적 있나요? 왜 보셨나요? 왜 유심히? 조심하려고요. 저도 유심히 봅니다. 저도 유심히 봅니다. 근데 이거 신고해가지고요. 신고해가지고 현상금 타려는 건 아니고 그 직업이 직업인지라 얘들의 관상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요. 관상이 같냐? 다릅니다. 속된 말로 몽타주가 좀 다르다. 몽타주가 다르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기꾼이요. 여기 그 흉악범들 같이 생겨가지고요. 다른 사람들 만나서 여러분 사기치기 쉽겠습니까? 아니죠. 예, 그러니까 사기꾼은 상대적으로 말끔합니다. 얘들은 얼굴도요 달걀향이 더 많고요. 네, 그러니까 얘들은 친화력이 좋아야 됩니다. 사기꾼은 친화력이 좋다. 친화력이 짱이다. 됐나요? 예. 그래서 사기꾼이 친화력이 짱인 것처럼 사기라는 제도도요 다른 모든 제도와 잘 어울립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경합. 사기와 착오 경합. 다음 양가로 2번 사기와 하자담보 책임. 우리 공부하지 않았지만 이것도 경합. 그래서 양가로 2번에 마지막에 잠깐 보시면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표현 나와 있죠. 예.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불법행위 책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경합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요. 사기와 착오, 사기와 하자담보 책임 여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신경 쓰지 마시고 양가로 3번 불법행위 책임의 경합.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제목을 달자면 사기 강박과 불법행위 이런 식으로 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이제 요 부분이 시험에 자주 나왔기 때문에 자 이제 경합이란 말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갑소유 토지 위에 을이란 애가요 갑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건축을 했습니다. 무단으로 건물을 세웠다. 여러분이 갑이다.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애한테 철거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부당이익을 반환 청구라든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이처럼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가지 요건들을 갖추는 거 있죠. 그걸 뭐라고 하느냐? 경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214조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 이 요건을 갖췄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50조 불법행위 요 요건을 갖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다? 이 각각은 경합한다. 경합하니까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얘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건물에 철거를 청구하여야만 한다. 아니죠. 각각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아무 권리나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요게 포인트. 그러면 결국 1번 보십시오. 사기 강박이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표의자는 의사표시의 취소에 의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게 된다. 국어가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하려면요, 다시 사기 강박이 불법행위 요건을 갖춘 때에는 표의자에게 의사표시의 취소에 의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병존하게 된다.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도 되고 어떻습니까? 취소를 원인으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도 되고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된다. 그런데 뒤에 다만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고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돈을 더블로 받을 수는 없다라는 걸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시험에 자주 나왔던 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교통정리를 잘 못했네요. 1번은 아직은 미출. 방금 우리가 읽었던 판례. 요거는 출제된 적이 없고 넘어가 보시면 2번에 위에 나와 있는 판례. 여기가 3번 출제됐고요. 우리 시험에 3번 출제됐고 아래 판례 쓰레기 매립장 건설 예정 사건, 쓰레기 매립장 사건. 얘가 1번 출제됐고 그런데 취지는 똑같습니다. 자, 제3자의 사기 행위로 주택 분양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3자의 사기 행위 자체가 불법 행위를 구성하는 이상 피해자는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하여 반드시 그 분양 계약을 취소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취소하지 않고 불법 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올 때는 틀린 지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를 취소하여야 한다 하면은 X죠. X. 되셨나요? 네, 그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 판례는요, 쓰레기 매립장 사건. 자, 갑을 해가지고요,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분양자, 수분양자, 분양받는 사람, 또 여기가 분양계약자,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저희 아파트 분양받을 때요, 모델하우스 같은 거 가서 많이 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모델하우스에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을이 아내하고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모델하우스에서 본 그 뭡니까? 조감도 있죠. 여기에 다른 것도 마음에 들지만 그게 너무 마음에 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양계약을 체결을 하였다. 그리고 이제 입주를 했습니다. 입주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조감도에서 봤던 것보다 더 끝내줍니다. 어떻게 끝내주느냐? 요 뒤쪽으로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갑이 이걸 알려줬다 안 알려줬다? 알려주지 않았다. 여기에 대해서 갑은 고지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고지 의무가 있는데도 침묵을 했으니까 요건 뭐에 해당한다? 기망에 해당한다 라는 결론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을은요, 사기니까 요 분양계약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예, 사기를 이유로 취소를 할 수 있겠죠. 사기를 이유로 취소를 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률은. 나중에 법률관계는. 처음부터 무효가 되죠. 이행하기 전에 이행할 필요가 없는데 이행을 했다. 지금 여기는 아파트 입주까지 했다는 것은 분양대금이 다 들어갔다는 거죠. 네, 그러면 취소를 하고 분양대금을 반환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분양대금이 가령 1억인데요. 1억인데 여기 지금 1억 5천으로 올라 있습니다.
1억 5천. 그러면 평범한 서민들 같으면은요, 요거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니까 요거 1억 준 거 있죠. 요거 반환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1억 5천으로 올라가 있죠. 됐나요? 취소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취소를 원하지 않으면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뭐 거기까지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지만 어떤 걸 손해배상 청구하느냐. 만약에 쓰레기 매립장이 없었으면요 1억 5천이 아니라 더 올랐을 수도 있겠죠. 더 올랐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한 판례가 되겠습니다. 갑니다.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 예정인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지의무 위반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로서는 그 분양계약자들 이야기합니다. 을조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고 분양계약의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다. 결국에 둘 다 같은 취지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분양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하면은 X가 되는 같은 취지의 판례가 되겠습니다. 이게 경합. 그러면 이 판례를 잘 알아두시게 되면은요. 아까 사기꾼은 잘 어울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기는 다른 제도와 경합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제 원칙이란 말이 나왔으면 또 예외가 있겠죠. 예외가 되셨나요? 그러면 그 예외는 지금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 원칙을 정확하게 잡아두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그 예외 판례를 공부하시면 된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여기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 이제 65페이지 가볍게 보고 대리는 여러분 조금 나눠서 볼 겁니다. 그래서 대리는 매년 시험에 나오는 대리의 삼면관계하고 협의의 무권대리 요거를 이번 순환에 공부하고 다음 순환에는 복대리와 표현대리 이런 식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용 자체가 덩치가 큰 부분들은요 조금씩 쪼개서 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